부가가치세 제 2편이죠. 2탄입니다. 네. 2편? 2탄. 그래서 2편은 앞서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팁 위주로 이제 했는데 많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그 길이가 길진 않아서 한 네. 7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는 우리 PD님께서 그 유튜브에 딱 적어 놓으실 거니까 그거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 따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거잖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전 오늘도 질문을 받았어요. 아우 정말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주분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 금액이 매입세 공제가 될 것인가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번 우리 오늘 질문 받으신 홍근희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질문은 그냥 아들 명의로 사용한 것도 이제 공제가 되느냐였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개인 사업자이셔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이제 가족이 없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이제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면 이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는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시면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족 명의로 쓸 때는 보통 이제 뭐 예규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문을 참고를 하는데 해석 같은 걸 참고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죠. 불가피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시면서 부득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도가 걸리는 경우도 한도가 네. 걸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카드 발급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 활동을 하려면 카드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족분들 거를 많이 쓰시죠. 근데 가족이나 종업원은 되는데 만약에 친구 거야. 제가 사업을 하다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 친한 홍유리 세무사님의 카드로 이렇게 긁었단 말이죠. 그거는 만약에 될까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십니다. 네, 결론은 제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이외의 제3자, 친구나 뭐 지인분들의 신용카드로 긁은 물품을 구입 대금에 대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요. 세금 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도 뭐 요즘엔 전자니까 뭐 그런 경우도 요즘엔 전자로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그죠. 경우도 뭐 많이 분실에 대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영세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이게 종이로도 세금 계산서 발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분실할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종이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어디에 쓸려서 사라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공급자인, 그러니까 내가 판 입장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세금계산 발급한 거는 잃어버렸지만 내가 뭐 장부라던가 그런데 기록해둔거나 아니면은 우리 상대방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구해가지고 다시 제작성을 해서 사본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잃어버리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본을 작성해서는 안 되고 네. 내가 산 거래처한테 사본을 요구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그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이 세금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돼서 이제 잃어버리시는 경우는 이제 사본을 작성해서 이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혹시나 뭐 그 5년 사이에 세무조사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꼭 그런 거는 잘 구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비사업자한테 네.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자 사업자 말고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그냥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뭐 길 가다가 뭐 멈춰서 나 물품 구매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사업자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좀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해주셔도 돼요. 만약에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비사업자, 내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자인데 뭐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비사업자라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 발급을 안 하면은 이게 들통나게 되면 이것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요게 또 부가치세에서도 반영이 당연히 돼야 되고, 소득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상인 거고, 또 홍유리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니면 현금영수증 같은 걸 발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네 번째 현금영수증 발행을 바로 연결되네요.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네 번째인데 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의무인 거예요. 내가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의무인 건데 만약에 그냥 가버렸어.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알고 싶은데 이제 최종 소비자다 보니까 이제 뭐 정보도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뭐 연락처도 알 수가 없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이제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지정한 코드가? 010-000-1234로 이제 발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발생시키시면은 매출 누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